반갑습니다. 자리하세요. 오파드입니다. 뒷말 할 거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일본 YKK 본사에서 현물을 직접 본 감정 결과를 메일로 회신해 주었고 그 내용 공개합니다. 당연히 일본 본사니까 일본어로 왔고 번역 버튼을 딸깍 해서 번역본과 함께 보시죠. 뉴형스사마, 오늘 의뢰품이 도착할 현물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지퍼는 역시 저희 회사의 모조품이라고 판단합니다. 리벳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문이 아니지만 잘 아시는 분이 봐주셨습니다. 일본의 YKK 제작의 리벳이 아닌 것을 알았지만 해외산 YKK의 리벳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하니 리벳에 대해서는 YKK의 모조품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야마토 운수 착불로 발송하겠습니다. 이조 요로시크 오네가이 이타시마스. YKK 자판 컴퍼니 고객부 서비스. 단순 메일 번역이라 또 오역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일본어 번역에선 구글 번역기보다도 성능이 좋다는 파파고 번역기로 돌린 번역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이미지만 봤을 때가 아닌 현물, 실물을 직접 씻고 뜯고 맛보고 즐겨도 라포지 스토어 오로 제품에서 쓴 지퍼는 YKK의 짝퉁이 맞다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역시 일본 본사는 다르긴 한가벼. 제품 실물로 보니까 지퍼도 지퍼인데 리벳이라고 해서 이 단추 같은 거 안쪽 요 부분 이런 거를 리벳이라고 하는가 본데 라포지 스토어 오로의 문제의 자켓 그 제품의 리벳에도 YKK의 로고가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것도 일단 일본 YKK에서 제작한 건 아니랍니다. 다른 나라에서 제작한 걸 수도 있으니 가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보류하는 느낌이지만요. 아니 이게 진짜 이 답변을 듣고 약간 소름도 돋고 확실히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는 업계 경력이 좀 있으신 업계 전문가들이 괜히 전문가가 아니구나 이걸 느끼게 된 계기가 전에 그 최무결 형 그 형한테 제품을 제가 보내서 영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 계신 분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분도 이런 리벳 본 적이 없다고, 이상하다고. 근데 리벳도 가짜인 것 같아. 왜 안 잡히지? 씨 안 나오네. 야 이거 보내보자 우리 찍어갖고 진짠지. 아 근데 폰트가 진짜 뚱뚱하다. 네, 이거- 야, 이 폰트랑 아까 리벳 폰트랑 똑같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아, 짭일 이거- 것 같다는 느낌인 거예요. 리벳도 근데 일본 본사도 똑같이 보자마자 좀 이질감을 느꼈던 거죠. 근데 리벳은 본사에서도 말한 것처럼 다른 나라 생산일 수도 있지. 어차피 지퍼만 가품인 게 확정돼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저도 따로 리벳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YKK의 리벳은 아니다 정도? 에이 설마 이 리벳까지 짝퉁 썼겠어? 아니지? 진짜 아니길 바랄게. 제발 부탁할게. 설마 이 리벳까지 이븐하게 짝퉁으로 썼겠어? 만약에 진짜 이것까지 짝퉁이면은 라포지 스토어의 킥은 짭이었던 게 돼버리잖아요. 물론 이것도 제가 오늘 뒤에 할 얘기들이 진행돼서 거기서 확인이 됐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리벳이 가품이건 아니건 그건 후식 정도인 거고 메인 디시인 짝퉁 확인 사살까지 된 지퍼에 집중해봅시다. 일단 가장 먼저 이 영상이 업로드될 10월 20일 현재까지, 그러니까 라포지 스토어 오로가 인스타그램에 공지한 현재는 댓글을 닫아버린 그 9월 26일, 그러니까 약 한 달이 지나간 공지에서 직접 말한 형사 고소에 관한 어떠한 서류도 연락도 받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형사 고소는 아니고 고발은 제가 선빵 갈겼지요. 여기서 잠깐,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고소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애매한 게 제가 라포지 스토어의 YKK 짝퉁 지퍼 사용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구매처가 무신사나 라포지 스토어가 아닌 개인 거래를 통해 구매를 했기 때문에 사기죄나 상표권 위반 등으로 고소를 하려면 1차 구매자인 번개장터, 개인 거래 판매자를 고소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당사자가 아니란 건데 무슨 죄명으로 고발은 되는 거임? 이란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라포지 스토어 오로가 한 YKK의 지퍼가 아님에도 YKK 각인까지 박아서 만든 제품을 정품 YKK다라고 상품 상세 설명회까지 기재해서 판매한 것은 상표권 침해이고 상표권 침해는 비친고죄로 짜파리들은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한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전 영상들에서도 이미 라포지 스토어 오로가 YKK 짝퉁 썼다고 인정까지 했고 그럼 이미 짭으로 다 판명 난 건데 왜 굳이 번거롭게 일본 YKK 본사의 실물 감정까지 받는 거임?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고발을 하면 형사님들이 당연히 가품인 근거를 여쭤보시겠죠? 근데 거기서 형사님한테 아니 실물은 안 보여줬는데 일단 이미지만으로 봤을 때 가품으로 보여진다고 YKK 본사에서 그랬어요 라고 그냥 저 펜코 포텐글을 보여드리는 것과 YKK 본사에서 실물까지 직접 보고 감정한 결과 가품 모조품이라는 판정을 받아왔고 그 내용입니다 라고 저 YKK 본사와 제가 주고받은 메일 전문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사실 이런 형사나 송사라든지 법적 다툼 등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 그냥 일상에서는 전자 같은 걸로도 대충대충 유도리 있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건 형사고 이걸 통해서 송사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말의 여지조차 없이 확실해야 합니다. 후자와 같은 저러한 확실한 자료와 답변이 있었기에 제가 형사 고발까지 하고 이틀 전이죠. 금요일 5시엔가 담당 수사관님으로부터 연락이 오자마자 바로 마포경찰서로 달려가서 고발인 조사를 받는데 당연히 가품의 근거가 뭐예요? 라고 여쭤보셨고 그에 대한 근거로 저 답변을 보여드리니까 수사관님도 바로 고개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뭐냐? 바로 수사에 착수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드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는 이런 고발이 있고 상표권 침해가 비친고죄라 3자 고발이 가능하고 이런 것도 몰랐는데 왜 인스타에다가 형사고소니 그런 걸 먼저 언급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하게 만드는 거야. 고소 협박 메일 보냈다가 무슨 꼴 났는지 못 느꼈나? 학습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시네. 뭐 사실은 특허청 관련해서 조금 꼬인 게 있어서 형사고발로 선회한 거긴 한데 이 사연은 좀 길고 복잡하니까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업체도 가품을 쓴 건지 지들도 인정했는데 그것에 대한 처벌도 안 받았다. 왜냐?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됨으로써 처벌을 받겠죠.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는 걸로 뭘 할 거냐? 먼저 무신사 그리고 29cm에 요청할 겁니다. 이런 짝퉁 부자재 쓴 범죄 브랜드는 플랫폼에서 쳐내야 하지 않냐고. 아니 쳐내라고. 사실 지금까지만으로도 왜 쳐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에 대한 해명이나 조사를 하지도 않고 계속 무신사 29cm에서 장사도 하게 해주고 소비자 개인들이 이렇게 나서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직무유기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무신사 29cm에선 라포지 스토어랑 오로를 오히려 더 밀어주는 것 같더라니까. 요새 페이스북 인스타만 키면 라포지 스토어 무신사 광고 계속 뜨는데 이런 브랜드를 제대로 된 해명조차 되지 않고 사후 처리도 개패급처럼 하고 오히려 고소 협박만 난사하고 있는 이런 브랜드를 쳐내기는커녕 광고비를 받아먹고 광고까지 해주고 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 거기다 오로 얘는 29cm에서 여성으로 들어가서 엔간한 카테고리 뭐 인기 브랜드, 인기 상위 이런 걸로 보는 족족 다 상위권 랭킹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무신사도 이 사건을 몰라서 저처럼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 않냐고요? 아니던데요. 제가 소비자 보호원에도 신고해봤죠. 그리고 그 통화 내용 들려드릴게요. 무신사 측에서는 그 서비스 자체를 뭐 그러니까 개선하고 이러는 걸 내용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제가 아무리 써놔도 거기서 구매한 정확한 저기가 없으면 그거를 갖다가 아예 그러니까 진행을 시키지도 않으려고 하는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저기가 메일이 와요. 예, 그런 해명 요구도 요청한다고 제가 썼는데 그런 거 자체는 아예 그런 거 자체도 답변조차 안 해버리고 일단 주문 내역부터 내놔라. 자체는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물건을 그러니까 그 본인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았어서 그 확인이 되는 사람에 대한 민원만 접수를 하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문자로 그거 절차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셨죠? 신고를 하려 해도 무신사에서는 제가 1차 구매자가 아니란 이유로 1차 구매자의 구매 내역 등을 제출해도 안 알려주겠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들이 먼저 나서서 조사를 하고 해명을 요청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사실 이 정도면 거의 공범이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 그러니까 라퍼지 스토어 오로도 그렇지만 무신사 29cm도 계속 그렇게 있어 보세요. 저는 제 할 일을 해야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라퍼지 스토어 오로에 대한 절차들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 중이고 그 절차들과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결과들이 나오면 본인들이 지은 죄들에 대한 죄값 받아야 될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받게 할 것이고 더불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애써 흐린 눈을 하며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켜줬어야 하는 책임을 회피한 중개인들에 대한 책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묻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저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 사태에 대해 공감도 하시고 분노도 느끼신다면 그리고 피해까지 보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댓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뭐 이런 거 해달라고는 말도 안 꺼내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는 일단 걸린 업체들부터 죄값 받게 하는 것까지가 저의 쓸모인 거지 그걸로 뭐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 여러분이 해주실 수 있는 도움은 이 영상을 최대한 퍼뜨려 주시는 것 정도? 뭐 고소 협박 메일도 그렇고 형사 고소 선언하고 근 한 달째 고소도 안 하는 거 보면 라퍼지 스토어 오로가 가장 원하고 두려워하는 게 뭔지 명확히 보이잖아요.
원하는 것, 단순 입막음, 두려워하는 것, 본인들의 잘못을 많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모두가 알게 되는 것. 제가 제작한 영상들은 이렇게 명백한 사실과 정확한 증거들로 제작되었으니 거기에 사견을 더하시지만 않는다면 커뮤니티들에 캡처하거나 퍼다 나르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요. 저는 이러한 부패한 한국 패션 업체 그리고 업계의 문제점들을 보다 많은 분들이 보고 아실 수 있게 보다 다양한 분들과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그럼 갑니다.